7월 5일 화요일장 마감됐습니다. 오랜만에 시장이 반등을 해줬는데요. 내일 시장에서는 대응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할지 이 종목이 수상하다 고엔스타 지금부터 내일장 대비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MBN골드 이창원 매니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창원입니다. 네, 이창원 매니저님과 함께 오늘 시장에서 고민되셨던 종목들 저희가 종목 상담도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매일경제TV 유튜브 채널 들어오셔서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세 가지를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시원하게 종목 고민 해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순서로는 내일 시장에서는 어떤 이슈들이 준비되어 있을지 또 어떻게 투자의 모멘텀을 우리가 잡아봐야 할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코리아 H2 비즈니스 서밋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맞습니다. 협의체가 준비됐죠. 네, 뭐 제목만 보면은 어떤 행사인지 우리가 구별을 못할 수도 있지만 바로 이제 그 동대문 디자인 프라자에서 수소 관련 인베스터 데이가 개최가 됩니다. 내일 7월 6일부터 7월 7일까지 개최가 되고요. 원래는 그 6월 초에 개최 예정이었습니다만 한 달이 연기돼서 이제 내일 개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수소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대부분의 대기업들이 모두 참여하고요.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해외 바이어까지 참여하는 그런 대규모 행사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신재생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보면은 태양광, 그 다음에 풍력, 그리고 또 이제 수소 이런 쪽을 주로 볼 수가 있겠는데 수소 관련주들이 사실 상대적으로 좀 많이 못 올랐거든요. 그런데 이번 행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시장에 강력한 바람이 불 수 있다는 거 말씀을 좀 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게 또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좀 이어갔으면 좋겠어요, 제발. 네, 왜냐면 요즘에는 그 기대감을 주었다가 그 다음에 바로 다음 날 그 기대감을 완전히 지금 꺾어버리는 이런 흐름이 계속 나와주고 있는데요. 오늘도 보면은 아까 이제 전 방송에서도 얘기를 했었지만 외국인 기관이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매수가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개인은 그 매도 우위였고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외국인 쪽에서 이 풋 쪽을 지금 이제 매수 우위에서 마감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과연 그 외국인들이 내일 시장을 하방으로 보는 것이냐 아니면 현물을 매수하고 그 다음에 시장이 워낙 변동성이 크니까 이 풋옵션을 해지 수단으로 쓰는 것이냐에 따라서 내일 시장의 방향성이 결정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저는 일단은 후자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외국인들의 현물 매수는 내일도 일정 부분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는 입장이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요즘에 시장이 워낙 또 안 좋고 그 다음에 이렇다 할 테마가 움직이지 않다 보니까 지금 이제 공구음원, 노터스 그리고 오늘 이제 K옥션 그 다음에 조강 ILI 뭐 이런 종목들이 지금 이제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수단매 속에서 또 이제 많은 분들이 또 단기 매매를 또 많이 하실 겁니다. 그래서 좀 내일 일장 주목해봐야 될 이슈로 이쪽으로 좀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무상증자 관련된 이슈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기업의 가치에는 별로 변화가 없는 이벤트인데 이거를 이제 그 흔히 말해서 좀 수급으로 땡기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론 나에게 수익을 주는 종목이 가장 좋다라는 건 맞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워낙 너무 낙관적으로만 보진 마시고 수익이 날 때마다 차익 실현을 하면서 가자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또 무상증자로 계속 종목들이 오르락 내리락 또 변동성이 크기도 하고 갑자기 이렇게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이슈들을 참고해서 내일 시장에서는 우리가 어떤 종목을 공략하면 좋을지 내일 시장 공략주도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보시죠. 네, 자, 종목명은 유니크입니다. 바로 유니크입니다. 이제 유니크를 제가 가지고 나왔는데요. 이따가 한번 차트를 보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긴 할 건데 제가 이제 수소 관련주 중에 유니크, S퓨어셀, JNK 히터, EM코리아 중에 유니크를 선정을 해서 제가 이제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장이 끝나고 가지고 나오기보다는 이제 이런 그 자료를 준비를 하려면 장중에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니크를 한 3시 정도, 3시 전에 선정해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디자인 만들고 했는데,
그 유니크가 종가에 갑자기 급등해 버렸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거는 이따가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유니크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스택에 들어가는 전기차 부품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택 그 관련 부품을 공급을 하고 있고요. 작년에는 영업이익이 44억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현대차, 수소차 점유율이 지금 1위.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넥소 점유율이 지금 전 세계 1위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한번 제가 또 자료를 준비를 했는데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겁니다. 현대차 올해 전 세계 수소 판매차 1위. 점유율이 무려 56.3%입니다. 네, 우리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에서. 네, 엄청나죠? 그래서 지금 이제 2위가 지금 수소차에서 가장 지금 앞서 나가고 있는 게 한국과 일본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일본은 도요타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가 좀 자랑스럽게 1위, 이게 이제 수소차 현재 1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 보면서 또 추가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게 바로 지금 이제 내일 그 국내 또 수소 그 관련해서 수소 대형 이벤트에 참가하는 기업들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그 수소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대기업들이 모두 참여합니다. 두산, 롯데, 포스코, 하나, 현대차, GS, SK. 그래서 이제 인베스터데이라 그래서 여기에 이제 해외 바이어들까지 뭐 참여를 해서 뭐 모건 스탠리나 이런 굵직한 기업들이 참여를 해서 이제 국내 그 대기업과 손을 잡고 수소 발전을 위한 협력을 논의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제가 봤을 때는 수소 관련주들이 마지막에 또 수급이 들어온 것도 내일 있을 이런 그 이벤트 덕분에 지금 이제 수급이 들어온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수소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했고 또 내일부터는 또 이틀 동안 이렇게 코리아 H2 비즈니스 서밋이 개최되면서 조금 더 수소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모아진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그러면 또 유니크의 저희가 가격 전략을 어떻게 세워봐야 할까요? 네, 한번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유니크인데요. 자, 이게 이제 그 오늘 그 종가가 12.72% 급등했어요. 네. 근데 원래 이제 급등주를 그 급등한 거를 미리 갖고 나오고 그러진 않습니다. 이제 여기 이제 보시면은 이게 분봉인데요. 제가 이제 거의 3시 전에 유니크를 선정해가지고 이제 작가님한테 이거 이제 자료를 보내요. 근데 그 이후에 이게 마지막에 좀 급등하면서 네. 이게 이제 이왕 급등할 거면 개인적으로 내일 급등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게 좀 미리 이렇게 이게 분봉이에요. 그래서 딱 3시에 종가로 좀 끌어올리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투자할 때 물론 이제 1등주가 갈 때 더 많이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유니크 말고 우리가 몇 개만 더 볼게요. S퓨어셀도 우리가 유니크랑 같이 수소 대장으로 같이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이제 JNK 히터 이것도 마찬가지로 오늘 이제 8.27% 2등주로 올라왔는데 자리들은 다 좋아요. 왜냐하면 그 보통은 수소 이벤트가 있으면 그러니까 내일 있으면 보통은 이제 주가가 더 그 전부터 한 일주일 전부터 변동성을 크게 보이면서 고점을 형성하다가 내일 정도에 이제 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거나 이런 경우가 많은데 최근에는 증시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이런 이벤트에 따른 호재가 주가에 반영이 안 돼 버렸어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그 지금은 차익 실현할 때가 아니라 아마 이제 내일하고 내일 모레까지 하니까 거기에 따라서 뭐 기사도 많이 나올 거예요. 수소 관련된 좋은 기사들이. 네. 그러면은 오히려 지금 선반영된 주가가 아니다 보니까 더 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는 종목이 더 간다라는 관점에서 유니크가 마지막에 좀 올려놨지만 추가적으로 더 갈 수 있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유니크 다시 보시면 일단은 제가 목표가는 8,300원 한번 잡아볼게요. 8,300원 잡아보고 손절가는 6,000원.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추가 급등 충분히 나와줄 수 있고요. 전혀 오늘 뭐 조금 올라서 마감했지만 여기서 뭐 차익 실현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한 번 더 급등시키고 차익 실현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다는 것도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네, 내일 수소 관련 코리아 H2 비즈니스 서밋을 앞두고 오늘 또 종가에 이렇게 관심이 모아진 유니크인데요. 목표가는 8,300원, 손절가는 6,000원으로 가격 전략까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시장에서 핫했던 10가지 종목들 고엔스탑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저희가 또 우리 마지막 순서로는 시청자분들의 종목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할 텐데요. 지금 매일경제TV 유튜브 채널 들어오셔서요. 고민되셨던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을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이창훈 매니저님과 함께 종목 고민 해결 시원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엔스탑 인기 검색 키워드부터 저희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인터넷 대표주 자리했고요. CMO와 2차전지, 실적 호조, MLCC와 방산주, 철강주와 리오프닝, 무상증자, 우크라 재건까지 자리했습니다. 종목명도 바로 공개해 보겠습니다. 네, 이 중에서는 일단 눈길이 바로 가는 SK바이오사이언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다시 대폭 늘면서 또 이렇게 다시 재유행이 되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감이 나왔는데 SK바사는 또 국내 최초 백신을 보유하고 있잖아요. 1호. 네, 그래서 지금 관심이 이렇게 뜨겁게 모아졌습니다. 내일 시장에서는 SK바이오사이언스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한 번 더 고의견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코로나는 드디어 이제 끝나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할 때쯤 이제 확진자가 어제만 해도 1만 명이 넘었다는 소식이 들렸는데 벌써 또 1만 8천 명까지 확진자가 늘어난 그런 상황입니다. 저도 이제 리오프닝 하고 나서 5월 달에 이제 조금 완화되고 나서 방심하다가 5월 달에 코로나 걸려가지고 정말 고생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 고엔스탑도 일주일은 쉬었는데요. 이게 지금 또 코로나가 재유행한다라는 지금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여기에 추가적으로 또 SK바이오사이언스가 바로 이제 국내에서는 1호로, 그죠? 1호로 지금 이제 코로나 백신을 승인받았다라는 소식에 같이 모멘텀이 겹치면서 오늘 이제 오랜만에 24%의 초급등이 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수준이라면 저는 충분히 한 번 더 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 오늘도 이렇게 급등을 했는데 한 번 더 갈 수 있다 해서 그 의견을 주셨는데요. 네. 또 방역 당국은 이렇게 다시 재유행이 되면은 하루에 코로나 확진자가 최대 20만 명에 달할 수 있다라고 또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또 다시 이렇게 우리가 예전처럼 오미크론 때처럼 이렇게 좀 코로나19가 재유행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네, 제가 방역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당연히 안 했으면 좋겠죠. 왜냐하면 코로나 이제 지겹지 않습니까? 그죠? 이제 드디어 해외여행도 가고 일상으로 돌아오나 보다 생각하는데 또 코로나, 지겨운 코로나. 그러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는 우선은 절대 재유행이 안 했으면 좋겠지만 지금 이제 현재 확진자가 실제로 며칠 전까지 1만 명 아래였는데 지금 1만 명 넘고 지금 2만 명 가까이 다시 늘어난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밖에서도 마스크를 벗고 이제 다니시는 분들도 많다 보니까 그리고 좀 둔감해지셨어요. 맞아요. 예, 그래서 저부터도 이제는 코로나 끝났다, 좀 끝난 거 아니냐 라는 생각을 계속 갖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 초창기 1년, 2년 전보다는 어떤 개인 방역이나 이런 것, 개인 위생이나 이런 부분도 조금 둔감해진 게 사실인데요. 이때도 조심하셔야죠. 그래서 우선은 일단 지금 국제 어떤 국제기관에서 하는 거 보면은 가을에 재유행할 수 있다라는 얘기는 실제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코로나가 재유행할지 안 할지까지는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좀 월권일 것 같고 우선은 SK바이오사이언스 자체는 원래는 이제 백신을 위탁 생산하는 업체예요. 그러니까 신약 개발 업체는 아닌데
이거는 이제 비교 임상을 통해서 좀 빠르게 벌써 1년 전에 얘기 나왔던 건데 이제 이게 이제 최종 승인으로 이제 상용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그 주가는 뭐 코로나가 다시 재유행하든 안 하든 추가적으로 한 번 정도는 더 추가 상승할 수 있다고 봐서 그 의견 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SK 바이오사이언스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바로 두 번째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에 위치한 삼성전기를 살펴볼 텐데요. 지금의 역사상 너무 저평가된 밸류에이션이다 해가지고 바닥권에서 네네네. 반등 매수세가 또 강하게 유입이 됐습니다. 네. 삼성전기는 내일 시장에서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그 의견 드리겠습니다. 삼성전기는 우리가 이제 LG 이노텍이랑 좀 비교를 많이 하는 회사예요. 그래서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LG전자를 중심으로 지금 LG전자를 중심으로 LG전자가 그 자동차 전장 부품, 자율주행, 그리고 전기차 모멘텀이 있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그 삼성전기보다는 LG노텍이 훨씬 더 좀 좋은 흐름을 보여줬던 것도 사실입니다.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반도체도 물론 있지만 이제 IT 소비재 쪽이거든요. 네. 그래서 좀 스마트폰이 많이 팔리고 해야 또 주가가 잘 가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렇다고 뭐 스마트폰이 지금 삼성전자가 안 팔리는 건 아닌데 그 스마트폰의 판매 성장세가 좀 꺾이다 보니까 돈을 많이 벌어도 밸류가 좀 낮게 그렇게 시장에서 평가가 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가가 최고점 대비해서 거의 뭐 반토막이 났어요. 네, 그래서 2021년에 22만 3천 원까지 찍었던 삼성전기의 주가는 오늘 기준으로 13만 2천 원입니다. 근데 오늘 이제 한 번 반등 나왔다 그래서 추세를 전환이 될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만 여전히 싼 건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전히 가격이 너무 싸다라고 의견을 주셨는데요. 또 카메라 모듈에서 전쟁이라고 불리는 또 LG 이노텍과 2분기 실적에서 조금 희비가 엇갈리는 듯해 보이거든요. 네, MLCC와 반도체 기판 중에서 삼성전기의 주요 성장 동력은 뭐가 될까요? 네, 우선은 이제 그 MLCC 분야도 그렇고 기판 분야도 기판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제 심텍이나 아니면은 뭐 대덕전자 같은 PCB 기판 쪽이 잘 가다가 요즘에 좀 꺾여버렸어요. 그래서 그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기판이나 MLCC 같은 것들이 다 IT 소비 쪽으로 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코로나 이후에 어느 정도 IT 소비가 증가하면은 다시 주가는 상승 흐름을 지금 받아줄 수 있다.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IT 소비 쪽은 실적은 2분기도 물론 그렇다고 뭐 어닝 쇼크가 나올 것 같지는 않지만 본격적인 실적 반등은 올해 3분기부터 시작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IT 소비에 따라서도 주가는 다시 반등할 수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삼성전기는 그 의견인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다음 종목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에 위치한 한국항공우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하락장 속에서 조금 상승 랠리를 보여왔던 방산주인데 오늘은 또 단기 조정을 받은 것 같아요. 네. 한국항공우주는 내일 시장에서는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한국항공우주는 그 의견 드리겠습니다. 자, 한국항공우주 어제 무려 마이너스 10%가 빠졌어요. 어제 급락했거든요. 네. 그리고 오늘 다시 추가 급락하다가 마지막에 0.98%의 상승 마감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이제 한국항공우주는 반대로 시장이 안 좋을 때 대형주 중에서 유일하게 상승 추세를 그래도 60일선 깨지 않고 이어갔던 아주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예요. 네.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형주 중에 거의 제일 강했어요. 지수는 거꾸로 가는데 한국항공우주는 반대로 올해 초 대비해서 지금 몇 프로가 올라온 겁니까? 정말 많이 올랐거든요. 거의 한 50% 넘게 올라온 게 한국항공우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같은 장에서는 그 시장이 반등이 나오면 오늘 이제 코스닥도 엄청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주가가 꺾이다가 반등이 나오면 그때는 이제 그 기업의 어떤 재료와 모멘텀과 상관없이 보통은 많이 빠진 종목이 반등이 나와요. 그리고
또 시장이 어려울 때 잘 가던 종목들은 좀 쉬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한국항공우주가 그런 흐름이 나왔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또 네. 지난주에는 계속 흐름이 좋았던 방산주와 또 조선주도 있잖아요. 네네네. 오늘 다 조금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네네. 추세 전환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울까요? 네, 이게 그 조선주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제 시장이 어려울 때 상대적으로 굉장히 강했던 종목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삼성중공업 이런 종목들도 여러분들 이제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시장이 꺾일 때도 옆으로 횡보하면은 정말 선방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LNG 수주 싹쓸이 모멘텀 그리고 업황 회복에 따라서 주가가 굉장히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은 그래도 한 2% 올랐어요. 그래서 뭐 주가가 조금 남들 갈 때 안 간다 그래서 업황이 꺾였다고 보기는 어렵죠. 앞으로 업황은 뭐 최소 2년은 당연히 좋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주가가 먼저 가면은 뭐 2년 동안 올라가진 않죠. 보통은 주가는 미리 선반영해서 먼저 올라가기 때문에 하지만 뭐 지금 업황이나 그다음에 시장 분위기 봤을 때는 충분히 조선이나 방산 쪽도 실적만 나와준다면 추가 상승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실적만 충분히 나와준다면 조선과 방산주도 계속 꾸준히 갈 수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다음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또 이번에는 8번째 위치한 롯데쇼핑 살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2분기에 백화점과 컬처웍스 실적의 개선이 기대된다라는 기대감이 반영이 됐는데 오늘은 그래도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롯데쇼핑은 내일 시장에서는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롯데쇼핑은 고의견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롯데쇼핑 같은 경우에도 네. 오늘 이제 시장이 굉장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반대로 시장과 거꾸로 간 이유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수가 급락 나올 때 주가는 어때요? 지금 거의 뭐 한 3, 4개월 동안 오히려 저점에서 올랐어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그 흐름은 왜 롯데쇼핑 오늘 남들 다 갈 때 안 가니까 오늘부터 롯데쇼핑은 업황이 안 좋아졌냐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는 거죠. 네. 왜냐하면 아까도 그렇지만은 조선도 그렇고 그 다음에 방산 쪽도 그렇고 그리고 뭐 시장이 안 좋을 때 올라갔던 거는 시장이 또 갑자기 급반등 나오면 이렇게 좀 쉬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롯데쇼핑은 최근에 이제 시장 안 좋을 때 대표적인 어떤 방어주로 많이 개인들이 매수를 했어요. 방어주 성격이 좀 강했단 말이에요. 왜냐면 워낙 많이 빠져 있었고, 그 다음에 지수 대비해서 강했고, 그 다음에 롯데쇼핑 같은 경우에는 오프라인 기반의 또 유통회사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풀리고 또 여름 시즌 다가오면서 어떤 쇼핑 시즌이 오면서 여기에 따른 오프라인 유통 실적 기대감 이런 것들이 이제 반영되면서 시장 대비 강했는데 오늘은 마이너스 1.45% 밀렸지만 오늘 뭐 한 번 밀렸다 그래서 여기에 큰 의미를 두기는 저는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주식이야 뭐 매일매일 뭐 하루 1%씩 오르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이틀 오르고 하루 빠지고 3일 오르고 이틀 빠지고 4일 오르고 이틀 빠지고 이러면서 올라가는 게 보통 주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롯데쇼핑 같은 종목을 또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올라갈 때 따라 사지 마시고 당연히 음봉 나올 때 사는 게 오히려 사면 또 다음날 상승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롯데쇼핑 말씀해 주신 것처럼 또 백화점은 패션 부문에서 조금 더 판매가 많이 나오고 있고 또 이제 영화관에서 취식도 허용되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실적 개선이 기대되고 있는데요. 이제 이번 주 목요일에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를 시작으로 또 이제 본격적인 어닝 시즌에 접어들게 되는데요. 저희가 그러면 또 2분기 실적을 기대해 보면 좋을 만한 섹터는 뭐가 있을까요? 네. 우선은 저는 삼성전자도 실적은 굉장히 좋을 거라고 봐요. 예. 그리고 그냥 절대치만 놓고 보면은 현재 주가는 굉장히 많이 빠져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삼성전자 한번 볼까요? 네, 삼성전자 뭐 잠정 실적 이제 보시면은 삼성전자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현재 주가가 8만 원이에요. 그러면 실적이 조금만 안 나와도 실적 실망감에 금방 나올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얼마예요? 지금 5만 7천 원까지 빠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실적과 상관없이 그냥 만약에 실적 나왔는데 그냥 예상치에 부합만 한다고 해도 저는
반등 나올 거라고 봐요. 네,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볼 수가 있겠고, 요즘에 조금 눈에 띄는 섹터는 그 실적만 놓고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이 내수 중심의 카지노 업체들이 네.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강원랜드나 그 다음에 롯데관광개발 같은 경우에는 2분기에 거의 최고 매출을 기록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그 해외여행은 아직은 조금 부담스러우신 분들이 제주도로 여행을 또 많이 가시는데요. 제주도에 보면은 그 공항 내리면은 이제 큰 그 건물 2개 딱 서 있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이제 제주 드림타워인데, 그게 이제 운영사가 롯데관광개발이에요. 카지노 쪽이랑. 그래서 이번에 지금 거의 2분기 역대 최고 매출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롯데관광개발 또 실적으로 봤을 때 탑픽으로 보고 있고, 그다음에 강원랜드 같은 경우에도 외국 관광객들이 오고 안 오고 상관없이 지금 이제 이번에 이제 코로나 이제 리오프닝으로 규제가 좀 풀리면서, 입장 제한이 풀리면서 또 실적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또 코로나 때 한참 그 입장 제한할 때 그 매장을 강원랜드 매장을 한 10%를 늘렸어요. 네, 그래서 그만큼 그 관광객들, 이제 카지노 하시는 분들, 도박하시는 분들이 많이 온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매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잠깐만 차트 한번 볼까요? 그래서 안정적이에요. 강원랜드 같은 경우에도 지수 대비해서는 상당히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옆으로 횡보는 하고 있지만은 이런 종목이나 아니면은 롯데관광개발, 이것도 지금 이제 주가 굉장히 좀 많이 빠져 있는데 실적은 상당히 좋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또 2분기 실적 발표 시즌을 맞아서 또 삼전도 지금 많이 빠져있기 때문에 실적이 어느 정도만 부합을 해도 반등이 나올 것이고, 또 강원랜드와 롯데관광개발도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오늘 고엔 스탑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구음원 한 가지 종목만 스탑 의견 주셨고요. 나머지 9가지 종목들은 고 의견인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순서로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올라오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유니슨이 올라왔습니다. 매수가가 4,660원에 비중이 15%라고 하시는데요. 지금 매수가에 비해서 현재가가 많이 밀려 있어서 고민이 깊으실 것 같아요. 이게 그 유니슨 같은 경우에는 그 신재생 에너지 아닙니까?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 안에서도 풍력, 그러니까 CS 베어링, CS 윈드, 동국 SNC, 그 다음에 이제 유니슨, 이런 종목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신재생 에너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변동성이 심했어요. 그래서 이제 급등 나오고 또 눌렀다가 급등 나오고 눌렀다가 하는데, 오늘은 2.24%로 마감을 했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풍력은 또 갑니다. 네, 또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도 윤석열 대통령께서 탈원전을 완전히 폐지하고 원전으로 가겠다. 네.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신재생, 태양광, 풍력. 근데 이제 태양광과 풍력은 사실 그 우리나라는 실적이 조금 맞지 않지만 지금 유럽과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쪽으로 지금 드라이빙을 걸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니슨도 저는 충분히 가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매수가가 상당히 지금 높으신 상황인데, 이거는 손절하지 마시고 일단은 홀딩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까지 홀딩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유니스는 또 신재생 에너지는 앞으로의 성장세가 조금 더 남아있기 때문에 매수가까지는 일단 홀딩 의견으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 상담도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현대모비스가 올라왔는데요. 매수가는 28만 원에 비중은 18%라고 하십니다. 조정 시에 매수해야 될까요? 라고 남겨주셨다는데요. 네. 현대모비스 매수를 더 해도 괜찮을까요? 네, 오늘 그 현대모비스는 지금 이제 현대차와 그 다음에 기아가 반등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좀 못 가고 있는 아주 대표적인 종목입니다. 이것도 고점 대비 고점이 40만 원인데 오늘 종가로 20만 1,000원으로 거의 그냥 딱 정확히 반토막 났어요. 근데 이게 이제 가려면은 오늘 이제 현대차 한번 볼게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오늘 지수가 반등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얘도 못 갔어요. 지금 현대차도 못 갔고, 그 다음에 기아도 보면은 마찬가지로 오늘 지수가 강하게 반등 나오는 와중에서도 0.13%의 이런 흐름을 보였다. 그러니까 이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현대기아차도
최근에 상대적으로 지수 빠질 때 굉장히 좀 강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약간 그 디커플링, 지수와 디커플링 되는 섹터가 몇 개가 있었는데 그게 딱 그 어김없이 지수가 하락할 때 또 반대로 좀 강했던 섹터. 네,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근데 현대모비스 지금 자리 정도면은 저는 추매 가능하다고 봐요. 네, 그래서 뭐 현대차 그룹이 뭐 오늘 안 갔다 그래서 뭐 모멘텀이 없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그 아이오닉 이번에 6 공개가 됐지 않습니까?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좀 호불호가 갈려요. 뭐 예를 들어서 앞에는 투스칸이 같고 그 다음에 뒤에는 뭐 포르쉐 911 같아서 좀 뭐 디자인의 호불호가 갈린다고 좀 많이 네티즌들이 얘기를 하는데 해외에서는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았어요, 이번에. 그래서 지금 이제 어차피 뭐 북미 쪽하고 유럽 쪽에 집중적으로 공략할 것 같은데 저는 그 예전에 이제 내연기관 같은 경우에는 독일의 3사, BMW, 아우디, 그 다음에 그 벤츠 여기가 거의 1티어고 그 다음에 뭐 물론 그 위로는 하이퍼카도 있고 그 다음에 슈퍼카도 있겠지만 그 다음에 그 밑에가 뭐 현대차나 이렇게 따라오는 입장이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지금은 여러분들 그 현대차 그룹이 전기차, 수소차 쪽으로는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거의 선두급이에요. 선두급. 네, 그래서 기술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 또 전 세계적으로 가장 기술력이 좋은 배터리 3사도 우리나라 회사들이잖아요. 이거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그래서 네. 앞으로 이제 전기차의 어떤 그 성장을 봤을 때는 지금 이제 현대모비스도 많이 빠졌지만 저는 충분히 더 가져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추가 매수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전기차와 또 현대차에 힘입어서 현대모비스도 충분히 더 갈 수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바로 다음 종목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티드랩이 올라왔는데요. 매수가는 28,000원에 비중은 10%라고 하십니다. 원티드랩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원티드랩은 일단은 요 종목도 지금 이제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이번에 이제 시장 하락과 함께 그만큼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요. 오늘 그리고 시장 반등 나오면서 또 여지없이 종목도 같이 반등이 나왔어요. 그래서 시장 빠질 때 같이 빠지고 또 시장 반등 나올 때 또 같이 반등 나오는 대표적인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제가 봤을 때 이거는 무조건 홀딩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에 그 시장이 주도주라는 게 사실 없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 종목만 안 가서 지금 잘 가는 종목으로 옮기잖아요. 그러면 다음날 어김없이 내가 판 종목은 상승하고 또 어제까지 잘 가던 종목은 안 가요. 그러게요. 네, 요즘은 그래요. 그래서 종목을 물론 이제 들고 계시면은 시장이 빠지면서 같이 빠져서 손실을 보지만 갈아타기를 여러 번 하신 분들은 오히려 계좌가 완전히 녹아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원티드랩도 충분히 올라와 줄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좀 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이제 바닥에서 다시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AI 그 채용 뭐 네. 이런 쪽으로 지금 이제 모멘텀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기업 고용이 좀 살아나고 경기가 살아나면은 이런 이제 고용 시장이 살아나면서 종목도 같이 가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채용 플랫폼인 원티드랩은 조금 더 이렇게 경기가 살아나면 원티드랩의 주가도 같이 따라 올라갈 수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바로 다음 종목 상담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명에너지가 올라왔는데요. 매수가는 17,000원에 비중은 15%라고 하십니다. 대명에너지도 또 요즘 시장에서 많이 핫했던 종목인데 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저는 대명에너지는 갈 거라고 봐요. 그래서 동사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그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최근에 이제 상장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생각보다는 사실 많이 못 갔어요. 네, 많이 못 갔고 저는 신재생 쪽은 다시 그 턴어라운드 모멘텀 충분히 붙어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이제 최근에 이제 빠져가지고 상장할 때 가격까지 지금 그 눌러져 있는 상황이니까 상장하고 나서 첫날 종가가 13,950원인데
오늘 종가가 14,500원이거든요. 네. 그래서 충분히 그 상장 전까지 조정받았다. 그래서 여기서 한번 이제 이런 종목들은 그 수급만 좀 붙어주면은 그대로 뭐 기본 20% 이상 급등해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봤을 때는 대명한 에너지는 홀딩 의견 드리도록 하겠고 목표가는 19,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대명 에너지는 충분히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시장에 네. 조금 더 반등을 나오면 급등할 수 있다. 목표가는 19,000원으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다음 종목 상담 마지막으로 한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 게임즈가 올라왔는데요. 매수가가 78,581원에 비중은 15%라고 하십니다. 매수가가 너무너무 높아서 고민이 엄청 깊으실 것 같아요. 네. 자, 카카오 게임즈 한번 볼게요. 네. 자, 이제 보시면은 그 카카오 게임즈는 좀 쉽지 않죠. 이번에 이제 카카오 게임즈가 최근에 이제 주목을 받았던 거는 그 일본 게임이 오마무스메가 또 이게 그 이제 출시하고 나서 그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2위까지 치고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좀 시장에서 많이 주목을 받았었는데요. 이제 그 2위까지 치고 올라오고 나서 다시 빠졌어요. 네. 예, 그러니까 게임이 원래 이제 출시되고 나서 기본 1위는 찍어줘야 돼요. 왜냐면 첫날 일매출이 제일 높기 때문에 이 일매출로 산정을 할 때 뭐 2등, 3등 찍으면은 그 보통은 대부분은 이제 매출이 꺾인다고 봐야 되는데 카카오 게임즈도 그런 그 지금 상황이었다. 하지만 오늘 이제 게임주들이 전반적으로 또 흐름이 좋았습니다. 최근에 네. 또 그 섹터에서 또 많이 빠진 섹터가 또 게임주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카카오 게임즈는 지금 좀 그래도 나름대로 저점이거든요. 그래서 홀딩 의견 드리도록 하겠고 57,000원까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카카오 게임즈는 홀딩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57,000원으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또 종목 상담은 여기서 마치도록 해야 할 텐데요. 오늘 방송이 끝난 후에도 또 이창원 매니저님을 만날 수 있는 두 가지 창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안내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은 그 지금 이제 여러분들께 오늘 공개 방송 5시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어제 지수 상방 쪽으로 좀 봤는데요. 지금 이제 또 내일 시장이 또 상당히 많이 궁금하실 겁니다. 그래서 내일 어떻게 우리가 지수 방향성을 잡고 종목 대응을 해야 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그다음에 오늘 말씀드렸던 수소 관련 모멘텀, 또 이제 수소 쪽 섹터가 또 한번 강하게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또 제 네이버 밴드 많이 오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한 9,000명 넘는 분들이 같이 매일 아침 제 컨텐츠 그리고 종목 내용들 보고 또 매매하시고 참고하고 계시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 그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오늘 이제 제 밴드 댓글에 이제 저를 사칭해 가지고 뭐 이렇게 그 따로 뭐 그 가입을 받고 막 이런 그 사칭 계정이 요즘에 좀 많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 우리 이 시청자분이나 아니면 회원분들과 1대1 상담이나 카톡이나 이런 건 전혀 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따로 1대1로 연락하는 경우는 아예 없으니까 만약에 그렇게 연락이 오면은 그냥 무조건 사기라고 보시면 되고 그렇게 좀 대응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사칭에 유의하시면서 네네네. 또 공식 밴드와 무료 방송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고엔스탑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